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진화하는 암보험이라는 거를 갖고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보험은 진단금, 수술비, 입원비였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치료 기법들이 나오면서요. 보험회사들도 진단금이나 입원비나 수술비 외에 기타 비용들을 지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고 제가 이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납입 면제 및 페이백 서비스가 있습니다. 납입 면제 혜택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간에 암에 걸리게 됐을 때는 이 이후에 보험료 납입해야 될 걸 안 내고 보험의 혜택을 계속 준다. 이게 과거의 납입 면제였는데요. 최근에는 납입 면제 플러스 페이백이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 시에 장래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 플러스 이미 납입한 보장보험료를 환급해 드리는 서비스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년 나 100세가 되는 암보험을 선택하셨는데 제가 10년째에 암에 걸렸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납입 면제와 페이백 서비스는 뭐냐면은 그 전에 10년 동안 낸 보험료도 돌려주고요.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는 납입 면제를 해주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내가 가입한 진단금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보험의 혜택은 그대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납입 면제도 되고 여태까지 냈던 보험료도 돌려준다. 근데 참고하셔야 될 거는요. 만약에 보험료를 다 납입이 끝났다. 이럴 때는 납입 면제 받으실 것도 없고 페이백을 받으실 것도 없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여태까지 20년 동안 냈는데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납입 면제와 페이백 서비스는 같이 묶여지는데 납입 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중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납입이 다 끝난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런 기능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여기서 하나 떠오르는 팁은 그렇다고 하면 이 기능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셔서 가입하신다면은 납입 기간을 길게 잡으시면 좋겠죠. 납입 기간을 길게 쭉 잡으시면은 이 기능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극대화시켜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화하는 암보험에서는 납입 면제와 페이백 서비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진화하는 암보험에 대해서 표적 항암 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암에 걸리게 되면은요, 사실은 78% 정도가 항암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항암 치료비. 이 표적 항암 치료비라는 거는 기존의 그 항암 치료비하고는 좀 다르게 과거의 것들은 부작용이나 또는 치료에 대해서 완치율이나 이런 것들이 높지 않았는데 이 표적 항암 치료제들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이 약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이 암세포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증식되는 거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부작용도 적다고 해가지고 표적 항암 치료비를 많이 이용하세요. 그런데 얘네들이 전부 다 비급여예요. 비급여다 보니까 의료보험 저격이 안 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보면은 키투르다라는 약품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궁내막이나 대장암 이런 데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4주에 한 1,3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된다고 합니다. 쉽지 않죠.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재정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런 표적 항암 치료비를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옵디보라는 약도 그렇고요. 임핀지, 티센트릭 이런 약들 전부 다가 사실은 특정 암들에 대해서 표적 항암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암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항암 치료비인데 치료비들이 보시면은 4주 기준으로 1,300, 1,000만 원 돈이 훌쩍 넘습니다. 이거를 1년 동안 받는다고 하면은 한 1억 가까이 되는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런 비용들을 어떻게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암진단비로는 사실 충당하기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약을 통해서 내가 효율적으로 좀 더
완치율도 높일 수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비용 때문에 많이 못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표적 항암 치료비 특약이라는 게 생겨서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표적 항암 치료비 특약을 같이 가입하면서 진단비도 받고 입원비도 받고 수술비도 받고 별도의 표적 항암 치료비 진단금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요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표적 항암 치료비에 대한 이슈들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진화하는 암보험 세 번째 포인트로는 유사암도 지급되는 재진단암이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유사암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유사암 전체가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유사암 중에 갑상선이나 뭐 기타 피부암이나 전립선암이나 이런 것들을 재진단암에서도 지급이 된다. 이 얘기는 아마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 재진단암인데 당연히 줬던 거 아니야? 과거의 재진암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걸린 암이 일반암이셔야 돼요. 일반암이셨을 때 두 번째 걸린 암이 이제 일반암일 때 보장을 받고 과거의 보험들은 기존의 암진 재진단암은 첫 번째 걸린 암이 일반암이고 두 번째 걸린 암이 일반암이었을 때 보장이 됩니다. 근데 과거에 기타 피부암이나 전립선암, 갑상선암에 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반암에 걸렸을 때는 재진단암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어찌됐건 간에 일반암, 재진단암의 기준이 일반암 기준이었어요. 일반암의 기준이기 때문에 일반암에 걸린 기준을 잡고 다시 전이가 되거나 재발이 되었을 때만 재진단암을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고자 일부 보험사에서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도 재진단암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화된 재진단암을 보시게 되면은 이 상피내암이나 경계성 종양 이런 것들을 빼고는 어떤 암에 걸리더라도 1차 암에 어떤 암에 걸리더라도 무조건 보장이 되는 거죠. 일반암 걸린 다음에 기타 피부암이 전이가 돼도 재진단암을 주는 거고 처음에 기타 피부암, 전립선암, 일반암 다 걸려도 그 이후에 2차 암에서 일반암이나 기타 암 제가 언급한 유사암과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에 걸리더라도 무조건 재진단암 진단급비를 줬던 겁니다. 그러니 복잡하게 이해하실 건 없고요. 재진단암이 과거에는 일반암에서만 줬다. 일반암을 걸리고 또다시 일반암에 걸렸을 때만 재진단암이 나왔는데 최근에 나온 재진단암은 일반암만이 아니고 기타 피부암이나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처럼 최초에 재진단암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들도 재진단암 진단금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재진단암을 주는 기준이요.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1년마다 재진단암을 주는 회사도 있고요. 2년마다 재진단암을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첫 번째 암에 일반암에 걸렸을 때 그 다음에 암이 전이가 되거나 재발된 게 1년 만에 재진단암이 재발이 됐을 때 전이가 되거나 했을 때 주는 회사가 있고 이 기간이 1년이 아니고 2년이라는 시간을 텀을 주고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재진단암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약에 암세포가 내 몸속에 있다고 하면은 계속 재진단암을 선택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될 게 처음에 걸린 암이 유지되느냐 완치가 됐다가 재발이 되느냐 아니면 처음에 걸린 암에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었거나 이런 기준을 다 충족했을 때 보험금을 주는 재진단암을 꼭 체크하셔가지고 내가 좀 더 폭넓은 보장을 받으시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암보험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더 나은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런 내용으로 하시면 어떨까? 제가 이제 이 플랜을 짠 거는요. 기존에 암보험이 계신 분들이 뭔가 오늘 방송을 보시고 보완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계셨을 때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연령은 15세부터 한 50세 기준으로 잡았고요. 일단은 일반암 진단비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를 만약에 5천으로 잡았다. 유사암 진단비를 1,000만 원을 잡았고 항암, 약물치료, 표적 항암 치료를 각각
1,000만 원, 5천만 원을 넣고요. 신재진단암 진단비를 500을 넣었다라는 가정으로 했을 때 40세의 기준으로 이거는 20년 갱신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안드리는 내용은 기존에 암보험이 있으신 분들이 보완을 하겠다. 집중적인 진단이 발생되는 시점에 맞췄기 때문에 저의 제안대로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같이 가겠다라는 제안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갱신으로 했을 때 40세 남성 기준으로 잡게 되면은 페이백 서비스까지 되는 게 36,46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페이백 서비스가 없는 거는 32,0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의 경우는 페이백 서비스가 있으면 44,000원, 4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보통은 보험이 남성이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시게 되면은 여성이 더 비싸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세부터 50세까지 연령을 잡아놓고서 예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여성이 좀 더 비싼데 이게 뒤로 넘어가면은 나이가 연령대가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은 분명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보험을 좀 더 보완을 하신다고 하면은 큰 부담이 없게 좀 든든한 암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저의 제안까지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태까지 보여드린 거는 건강하신 분들에 대한 암보험이거든요. 근데 유병력자분들도 가능하신 암보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것만 짚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병력자분들은 325 고지를 통해서 일반적인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1이라는 고지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어요. 얘보다는 얘가 보험료가 훨씬 비쌉니다. 왜? 고지의 내용이 하나라도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더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31보험이 325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 325는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한 적이 있는지,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아서 입원 수술하신 적이 있는지 요 세 가지만 물어보는 건데 최근에 이 2년에 대한 부분도 많은 보험사들이 면책해주는 입원 수술을 그전에는 무조건 하면은 가입이 안 됐는데 최근에는 이러이러한 질병들은 고지를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인수해 줄게라는 보험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2년 이내 입원 수술이 있어서 나는 안 될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꼭 담당하시는 분들을 상담 받으셔가지고 나는 가능하실 수 있으니까요. 보험을 준비하시지 못하셨다고 하면은 이런 것도 체크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암보험에 관련돼 가지고는 무서류 암보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유병자에다가 무서류 암보험을 넣은 이유는 유병력자예요. 그런데 내가 회사에다가 고지를 내 현재 상태를 고지하고 나서 암보험을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비싸지 않은 유병자 보험이 아닌 일반 건강치 보험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혈압약만 먹고 계세요.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325 고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을 했는데 최근에는 고혈압 약 같은 경우는 사실 암과 그렇게 큰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일부 보험사들은 오케이 고혈압 약 먹는 거 고지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인수를 해줄게. 대신에 비싸지 않게 일반 보험으로 인수를 해줄게 라고 하는 무서류 암 플랜들이 나왔으니까 내용을 보시고서 본인들이 방송을 보시다가 시청자님들께서 난 저기에 해당되는데 그러면은 꼭 전화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병력자분들도 이제 암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는데 이런 팁으로 준비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정리하면은 최근에 암보험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과거에는 납입 면제 혜택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페이백 서비스도 있다. 얘는 납입 기간 중에 해당이 된다. 꼭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치료를 위하여 표적항암 치료비도 최근에는 많이 진단비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표적항암 치료비가 많이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런 거 준비하셔가지고 표적항암 치료비도 준비하신다면은 내가 든든한 암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재진단암인데 유사암도 지급이 된다. 근데 모든 유사암이 아닌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 거기에 재진단암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립선암도 재진단암에 포함되는 암이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병력자분들도 할증 없는 암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유병력자분들이 아니고 이제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아야 봐야겠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병이지만 유병력자들이라고 포함됐던 분들이
안보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는 일반 보험으로 준비하실 수 있다. 요 네 가지 잘 체크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은 많은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 괜찮은 안보험을 선택하시는 기준을 전해드렸으니까 요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